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황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 말고 아일랜드 아시죠? 저는 오늘 간단하게 워홀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어학원 선택에 있어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랑,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잡 구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행 경험, 사진이랑 거기서 제가 얻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계획이 없는. 그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 영문학부 말고 복수 전공으로 하려는 학과가 있는데 상황이 좋지 못해서 1년 동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 이러고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 목표는 제일 중요한 거, 굶어 죽지만 말자였어요.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 일하러 가는데 돈 못 벌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 당시에 일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일을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 친구 사귀기, 유럽 여행 다니기.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그 유럽 내에 있어서 유럽권 국가로 돌아다니기 되게 좋아요. 비행기도 싸고 시설은 좋지 않지만 되게 싸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일랜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택에 있어서 저는 더블린을 최종 선택을 했는데 저는 여기 장점밖에 안 써놨어요. 근데 단점이 더블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많다 보니까 한국인 비율도 좀 높아요. 물론 일하다가 한국인을 만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진짜 뭐 한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런 특정한 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하지만 코크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인이 없고 한국인 비율도 당연히 적고 그리고 진짜 외국에 온 기분으로 아이리쉬와 무조건 생활을 해야 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터지고 보더가 열리자마자 바로 갔는데 만약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더블린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홀 준비를 하면서 어학원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 어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었고요. 그래도 영어 영문학부인데 자존심이 있지. 가서 뭐 배운 것도 없다 그러면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었고요. 친구! 일단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친해질 수 있으니까 친구 사귀기가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 적응 기간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만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가서 잡을 바로 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부대사님 말이 정말 빠르시잖아요. 아일랜드 현지인들이 딱 그 정도 속도로 말해요. 우리나라 말도 진짜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말이 꼬이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 귀가 트일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영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가 저한테 사실 제일 중요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전에 집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단톡방에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이런 거 올라와가지고 그래 홈스테이 있는 어학원을 가자. 그래서 홈스테이를 연계해주는 어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학비보다 방과 후 액티비티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학원은 수업이 오전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액티비티 활동을 해요. 이거는 그냥 학생들의 재미와 좀 아일랜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데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학원은 주말에도 학생들한테 너네 근교 공원 갈래? 가고 싶은 사람 있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학비인데 학비는 저는 진짜 싼 곳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부담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액티비티가 좀 더 많은 곳으로 가자 해서 학비는 한 500에서 600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고요. 위치는 시티 내가 그래도 좋아요. 시티 내에 학원이 다 몰려있긴 한데 시티 내에서 좀 교통이 편한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찾았고 그리고 어학원의 케어나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그냥 연계해주는 학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해주는 어학원도 있긴 있어요. 물론 다 해주긴 하지만 왜냐하면 홈스테이 홈맘이 갑자기 저보고 집을 나가래요. 그렇다고 무작정 짐 싸들고 나갈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어학원에 연락을 합니다.
어학원이 그럼 중간에서 다른 데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 홈맘하고 대화로 풀어가지고 좀 더 지낼 수 있게. 그리고 어학원에서 만약에 내가 다치면은 같이 가주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화 예약은 할 수 있게. 그런 어학원의 케어. 그러면 규모가 좀 있는 학원을 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아틀라스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챙겨야 할 거는 일단 카드를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거의 다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유심카드 사실 때도 카드로 결제하셔야 되고 IRP 가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때도 카드로 결제하세요. 제가 농협카드를 쓰는데 갔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해외 결제 카드, 비자 카드인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트래블 월렛 챙겨가면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래블 월렛은 잃어버려도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뺄 수가 있잖아요. 충전해서 쓰고 그냥 돈을 빼면 되거든요, 나중에. 트래블 월렛 챙겨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변환기랑 멀티탭. 변환기랑 멀티탭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핸드폰만 맨날 하나 충전하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뭐 노트북 들고 가면 노트북 충전해야지, 헤드폰 충전해야지 충전할 거 많으니까 멀티탭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만약에 학교 다니실 거라면 저거 노트 필기고, 거기서 사는 거 진짜 돈 아까워요. 거기서 1, 2유로밖에 안 해요. 사실 다 비싸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돈 아까워요. 내가 이거 살 바에 그냥 커피나 한 잔 더 마실 수 있는데 이걸 왜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품, 색조 화장품 말고 그 스킨케어 제품, 그거 꼭 챙겨가세요. 안 그래도 거기 물 진짜 안 좋거든요? 석회수물이에요. 근데 스킨케어 제품도 거기 거 써봐요. 진짜 피부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한국 게 좋으니까 한국 거 챙겨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렌즈랑 안경. 렌즈랑 안경도 사실 가격이 비슷해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가격은 다 비슷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렌즈를 맞추려면 우리는 그냥 어디 안과에 들어가서 저 렌즈 사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그냥 주잖아요. 여기는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또 50유로가 듭니다. 그래서 렌즈 하나 사는데 거의 80유로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홈스테이랑 하우스쉐어 장단점을 정리해봤는데, 홈스테이는 저는 다행히 좋은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지냈어요. 밤늦게 들어가서 뭘 안 하시고 키도 저한테 그냥 맡기시고 그런 곳에서 지냈는데, 홈스테이 장점은 진짜 아이리쉬 분들은 말이 많으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저 첫날에 홈스테이 들어갔다가 어디서 왔니? 한국이야. 한국이 어디 있는 거니? 저기 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렇게 저희 호구조사까지 다 하시니까 회화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단점은 꼭 다 이런 분들만 홈스테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방은 남고 돈은 벌고 싶고 이런 분들도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샤워 시간을 10분만 주는 것도 봤고요. 라디에이터를 밤에 아예 끄는 것도 봤고요. 학생이 너무 사정이 안 좋으면 웬만하면 더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리고는 너 진짜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난 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면전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건 랜덤이라서 너무 어쩔 수가 없고, 아무래도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하숙생이다 보니까 눈치가 많이 보여요. 청소를 안 하면 홈맘이 제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빨래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청소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이리쉬들은 생선을 진짜 안 먹어요. 저녁 식사 제공을 해주는데 저희 아이리쉬맘은 한 번도 저한테 생선구이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리쉬맘이 안 해주니까 나가서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레스토랑에서 피쉬앤칩스도 한 10유로에서 15유로 정도 해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저는 어학원 다닐 때는 홈스테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우스 쉐어를 했는데, 하우스 쉐어도 제가 집을 막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는 코워커한테 너네 방 하나 빈다 그랬지, 내가 거기 들어가도 돼? 너네 주니한테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하우스 쉐어는 일단 자유예요.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이게 제일 크고, 근데 걱정되는 거 아무래도 보안이죠. 메이트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물건을 공용 공간에 놨다면 그걸 막 만질 수가 있어요. 저는 같은 경우는
라면이었거든요. 신라면 안 싸요. 거기 하나에 2유로, 3유로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한 팩을 사서 집에다 놨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저는 너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새벽에 진짜 배고플 때 먹으려고 사놨는데 그걸 먹으니까 그건 진짜 사소한 거고. 근데 만약에 에어팟을 식탁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다. 그럼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하지만 하우스 쉐어를 할 때는 룸 쉐어가 아니라면 방 키는 주니까 방을 꼭 잠그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홈파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아까 영상에도 보셨죠? 그런 홈파티 그런 거 안 할 것 같죠? 근데 시간 맞으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밥이라도 같이 먹지 차라리. 그래서 그런 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하우스 쉐어를 오히려 더 추천드려요, 홈스테이보다. 홈스테이는 뭔가 정착하기까지 지내기 좋고 하우스 쉐어는 그 이후에 자유롭게 지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IRP랑 PPSN인데, IRP는 전화로 예약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 들었는데 그냥 간단한 거 물어봐요. IRP 왜 만들어? 언제? 이름 뭐야? 생년월일은? 이런 거 물어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리쉬 분들이 진짜 친절하세요. 정말 프렌들리 하시고 되게 나이스 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으면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면 다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리쉬 분들 이름 진짜 특이해요. 돌카스, 이바 이런 이름 되게 많아요. 그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서 한국인 이름 못 알아들어요. 제 이름 정말 쉽잖아요. 받침도 없어요. 제 이름은 희지예요. 희지.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알파벳 H from homestay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것만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생년월일은 저희랑 반대로 쓰는 거 아시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PS 넘버는 일단 잡을 구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운전면허 발급받는다고 PPS 넘버 못 받아요. 잡을 무조건 구하신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PPS 넘버를 받기 전에는 이머전시 텍스라는 걸 떼요. 그걸 40%나 떼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PPS 넘버 받고. 만약에 잡레터를 받았어? 마이 고비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PPS 넘버를 신청해요. 그 다음에 레터로 편지로 한 달 기다려야 돼요. 한 달 기다리고 로그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내가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그 비밀번호를 또 신청해서 한 달을 기다립니다. 편지를. 그럼 2달 걸렸죠?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다음에 내가 바꾸면 그 다음에 이머전시 텍스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얼마 안 걸려요. 저는 한 일주일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달이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을 해도 주당 지금 아일랜드 최저 시급이 12점 몇 유로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일하면은 거의 한 400유로 정도 벌 수 있는데 여기서 반 정도 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유로밖에 못 받아요. 이걸로 여러분 생활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 방값 500유로, 600유로, 800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880유로 내고 살았거든요. 이걸로 생활 못하니까 초기 정착 비용을 방값 생각해서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기에 되게 많이 들고 갔거든요. 한 300, 400 들고 간 것 같아요. 3달 정도 쓸 걸로. 근데 반값 빼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좀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심카드인데 유심카드는 쉬워요. 그냥 아무 매장이나 들어가서 저 유심 사러 왔는데 핸드폰 처음 개통하는 거다 그러면서 카드로 저는 20유로 결제했거든요. 저는 이때 현금 되는 줄 알고 현금 들고 갔다가 현금 안 된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점원이 불쌍했는지 내 카드로 결제해 줄 테니까 그 현금 나 주라고 그렇게 샀었어요. 이거는 통신사는 아무 데나 편한 데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3 썼었는데 3는 가끔 버벅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다폰도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착. 저는 일을 한식당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식당 하면 좀 가기 싫잖아요. 한국인들이랑 부딪히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방마다 다르긴 한데 주방장님이 영어를 아예 못하면 그 주방은 거의 한국인들만 많아요. 저는 김치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 주방이 아니라 그냥 홀에서 일했었는데 여기 주방 사람들도 그래도 웬만하면 영어를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이유가 친구들이 다 일해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갔는데 마지막 주에 어떤 오빠가 일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어떻게 일 구했어요? 그러니까 나 그 단톡방에 김치 레스토랑 올라온 거 보고 구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 오빠도 일하니까 나도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도 구하고 PPS 넘버도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PPS 넘버도 받을 겸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여기서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생활 영어가 진짜 많이 늘어요. 한식당이라고 해서 한국인들 많이 올 것 같잖아요. 한국인들 진짜 안 오세요. 그래서 그 주방만 아까 좀 조심하시면 홀 쪽으로 나오면은 영어 진짜 많이 늘거든요. 한식당에 시비 내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만약에 주방에서 일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끝나고 저렇게 같이 클럽 가거나 술 마시면서 놀거든요. 그러면서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인을 피하겠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정말 타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잘 생각해서 저기서 일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식당이 좋은 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한식이에요. 그게 저는 정말 컸거든요, 메리트가. 그리고 이제 신면에는 소맥. 여러분, 아일랜드도 소주 진짜 비싸요. 소주 하나에 12유로? 13유로예요. 거의 2만원 돈이에요. 근데 저기 한식당에서 새해라고 소맥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소맥 저렇게 마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때 일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해서 CV를 처음 작성해봤는데 식당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이번에 카페로 이직하고 싶어가지고 카페에 맞춰서 CV를 작성했어요. CV 작성하는 팁은 딱히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직종에 뭐 카페를 원하면 카페에 맞게, 레스토랑 홀, 웨이트리스를 원하면 웨이트리스에 맞게, 셀러를 원하면 셀러에 맞게 그렇게 쓰시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카페를 원해가지고 팀에서 일했었고 고객 응대했었고 뭐든 빨리 배워 이런 거 써야 돼요 진짜. 그리고 그런 카페는 손님 응대하는 직업이잖아요.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나 외향적인 사람이야, 나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어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솔직히 이런 일 경험 같은 거는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뭘 했는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따와서 쓰면 되는데 이런 자기소개 처음에 쓸 때는 신경 써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CV도 받아봤었거든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개월수가 찾아보니까 CV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일단 프로필, 어디서 일했었나. 왜냐하면 식당에 CV를 냈는데 컴퓨터밖에 안 해봤대요. 그러면 거의 안 뽑고 싶거든요. 그리고 비자 꼭 강조하세요. 제가 CV 받았을 때는 스탬프 비자 거의 다 짤시켰어요. 진짜 급하지 않는 이상 비자 꼭 강조하시고, 그리고 영어 실력은 웬만하면 사실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썸니아라는 아일랜드 내에서 좀 유명한 카페로 이직을 했습니다. 여기 인터뷰에서 저는 스탬프 1 비자 강조했고,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다, 나 워킹 비자야, 나 1년 동안 그냥 일할 수 있어 이거 얘기했고, 영어 의사소통 된다. 왜냐면 카페나 이런 오픈 공간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인터뷰에서 다 들통이 나거든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랬어. 근데 매니저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바로 인터뷰에서 잘리지. 영어 실력이 좀 안 되면 다른 데서 일하다가 옮긴다는 생각으로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그 얘기 했습니다. 한국인 뭐라고 맨날 얘기하는지 아냐, 맨날 빨리빨리 이런다. 나 진짜 그렇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저는 카페 경험이 아예 없었는데도 이렇게 해서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얘기할 건데, 이거는 아일랜드 내에서 여행 간 거예요. 저거는 가운데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때 그냥 다 저러고 일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김밥 말아야 되는데 저러고 김밥 말았거든요. 저러고 일하니까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되게 안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면은 재밌어요 진짜. 아일랜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구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일랜드 한인회. 아일랜드 한인회에서 가끔씩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해요. 그럴 때 가서 상품을 받아오세요.
상품이 이런 주스뿐만 아니라 반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한국이 그리울 때 가끔 가셔서 즐기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일랜드 경치 구경하러 렌트해서 갔었거든요. 차를 운전할 수 있으시면 렌트해서 많이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래 가야 돼요. 더블린에서 코크 가는데 편도 3시간, 고레이까지 편도 3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즐겼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시면 진짜 한국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 제주도랑 너무 달라요. 여기는 고레이랑 코크. 고레이는 아예 각 잡고 갔었고요. 이거는 자다가 인나서 친구들이 가자 해서 갑자기 간 여행이에요. 그래서 몰골이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볼 것도 많고 아일랜드는 정말 쉬러 가고 휴양하러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유럽 여행. 영국은 런던 아이, 파리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벨파스트는 퀸즈 대학교에 갔었거든요. 벨파스트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그냥 기차 타고 놀러 가면 돼요. 기차비 별로 안 비싸요. 만약에 어학원 다니시면 학생 교통카드 발급받으시면 편도에 8유로인가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데 여행 가실 때는 저는 따로 돈을 막 챙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카드 결제가 되니까. 그리고 유로를 사용하니까 숙소 비용 이런 것만 한 30만 원으로 예산 잡고 맨날 갔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워홀을 다녀오면서 저는 친구들을 많이 얻었어요. 아이리시 현지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저희랑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타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이런 처지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금방 친해지거든요. 한 2개월, 3개월이면 친해져요.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이런 소중한 인연을 너무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사고의 변화는 저는 처음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지만 좀 두려웠어요. 늦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도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그런 나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고가 더 확장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너무 추천하고요. 갔다 오시면 진짜 많은 걸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